네, 코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마진 거래소의 사용법 알기라는 주제로 조금 내용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실제 이제 제가 이전 그 리플 숏 잡아서 뭐 하는 영상 이런 걸 할 때 좀 언급을 드렸더니 실제 이제 뭐 이런 그렇게 코인을 가지고 어떻게 또 숏 포지션, 즉 이제 내리는데 베팅하는 걸 어떻게 하느냐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문의도 많이 받았었는데요. 그러던 찰나에 이번에 바이비트라고 하는 저희 이제 글로벌에서 마진 거래소에서는 제일 큰 거래소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영상 제작 관련해가지고 좀 지원을 해주셔가지고 이렇게 그 바이비트를 기준으로 해서 마진 거래소를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이게 일반 거래소랑은 약간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인터페이스나 이런 것들 관련해가지고 뭐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번 영상에서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일반적으로 이제 마진 거래소가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를 좀 크게 알고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크게 이제 세 가지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증거금 대비해서 배수 거래가 가능하다. 근데 그 배수가 또 내가 그 설정을 할 수가 있다. 이런 점이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럼 이걸 어디 쓸 수 있느냐라는 걸 봤을 때는 결국 저희가 이제 단기간에 지금은 갑자기 이렇게 어떤 뭐 이슈가 떴다든지 아니면 좀 더 내가 이런 배율을 늘리고 싶다든지 이렇게 비중을 늘리고 싶다든지 이럴 때 이런 그 배수를 늘리는 방법으로 제가 지금 뭐 1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다가 그 배수 2배 정도를 들어가고 싶다. 이렇게 할 때 좀 자율자재로 좀 가능하다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 경우에는 이제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와 가격이 하락하는 경우에 각각의 권리를 이제 구매하는 개념이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단순히 현물, 결국 일반 그냥 코인을 구입한다고 하면 코인의 가격이 올라야만 이득을 취할 수가 있는 구조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코인을 계속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누가 봐도 명백한 이러한 하락 이슈가 나왔을 때도 이게 하락이 얼마까지 될지는 모르니까. 왜냐하면 내가 그 장기간에 가져갈 거는 확실한데 이게 단기간에는 빠지는 게 눈에 보듯 뻔한데 이걸 중간에 뭐 나왔다가 들어왔다가 이렇게 좀 개수 늘리기 하기가 조금 부담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언제 반등을 칠지 모르니까. 그런 경우에 일시적으로 이제 가격 하락의 권리를 구매한다는 방법으로 이렇게 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뭐 이런 방법이 있는데, 요게 이제 제가 지난번에 소개시켜 드렸던 그 리플 같은 경우에 스냅샷 찍고 나면 누가 봐도 이건 내릴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가격이 내린다는 권리, 숏이라는 권리를 이렇게 구매를 해서 좀 한다. 뭐 이렇게 그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면 이제 하락장에서의 이런 리스크를 해칭을 할 수 있고, 또 그러면 이제 하락장에서 수익도 오히려 낼 수 있는 뭐 이런 이제 장점이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증거금의 배수 활용이라든지 아니면 가격의 하락에 대한 뭐 해칭 뭐 이런 이제 장점이 있지만 이에 따라서 이제 모든 게 좋을 건 없잖아요. 항상 이제 단점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이게 증거금을 배수로 하다 보니까 항상 마진콜이라는 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마진콜이 뭐냐면 우리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내가 한 배로 베팅했을 때는 지금 비트코인이 뭐 10,000원짜리 비트코인을 샀다고 하면 이 10,000원이 10,000원짜리 휴지 조각이 돼야 제 돈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게 아니라 제가 2배를 베팅하고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거의 절반만 해도 5,000원만 돼도 이게 전부 다 가격 사라지는 뭐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요거는 제가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설명드리고 싶은 게, 제가 이제 계속 롱, 뭐, 숏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롱, 숏이 어떻게 나온 그 어원이냐면, 롱 같은 경우는 이제 길게 봐서는 이제 상승한다. 그래서 길게 볼 때는 포지션을 길게 본다고 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개념으로 해서 롱이라는 단어를 쓰고, 하락은 보통 짧게 갑자기 급락을 한다라는 개념에서 숏, 짧다는 이런 숏이라는 그 단어를 쓰게 됐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이제 롱이 뭐니, 숏이 뭐니 할 때는 그런 이제 개념을 좀 아시면 좀 이해가 빠르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롱, 숏 요거를 관련해서 구입을 했을 때 실제 어떻게 변하는지를 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첫 번째 이제 예를 들어볼 거는 내가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칠게요.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고 치고 비트코인의 현재 가격이 1,000만 원을 칠게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현물을 사면, 즉 이제 일반 뭐 업비트나 이런 비썸 이런 거래소에서 사면 비트코인을 한 개 살 수 있는 그 가격 가치란 말이죠. 돈을 한 개를 살 수 있겠죠. 1비트코인을 살 수 있을 텐데, 제가 마진 거래소에 와서 롱을 10배짜리를 이제 사서 거래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 비트가 제가 1,000만 원이었는데 이 비트가 1,000만 원이었다가
저희가 이때는 이제 10배니까 제가 그 비트가 한 개가 아니라 10개를 살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보유금 1000만 원으로 비트코인 10개를 이제 권리를 구매했다고 딱 쳐보면, 먼저 오르는 경우부터 예시를 들어보면, 이게 1050만 원이 되고 1100만 원이 되면, 이게 수익이 어떻게 변했냐면, 우리가 50만 원의 수익이 났잖아요. 한 개 있을 때 50만 원의 수익이 났을 텐데, 내가 10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10배가 되는, 즉 500만 원이 그 이득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결국 이제 원금 대비해서는 이게 50%라고 그 말을 하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고 하면 내가 원금은 1000만 원이잖아요. 지금 보유금 1000만 원 가지고 권리를 10개 구매해놨더니 이득이 지금 500만 원 발생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원금에 대해서 50%의 이득이 발생했다. 이렇게 보실 수 있는 거고요.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5% 올랐는데 50%를 올랐으니까 그 5%가 올랐을 때 50%를 먹었으니까 결국 이제 롱의 10배가 이런 의미를 가진다는 그 알 수 있고, 같은 말로 이게 10%만 변동을 해도 결국 이제 100만 원에서 1100만 원, 1000만 원에서 1100만 원 간다는 건 10%가 변동을 한 건데, 이 10%에서 10배를 내가 베팅을 했었으니까 10배가 되니까 그 원금의 2배가 되는 이런 뭐 1000만 원을 이득을 발생하는 이런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좀 뭐 좋은 케이스겠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오를 것 같아서 이렇게 롱을 10배를 쳤는데 이게 가격이 내렸다고 해볼게요. 내리면 어떤 이슈가 발생을 하냐면, 자, 950만 원이 됐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5%가 됐고, 이게 그 손실이 50만 원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손실이 50만 원인데 내가 10개의 권리를 가지고 있었으니까 500만 원의 손실이 발생을 하게 돼서 원금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50% 손실이 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근데 뭐 이것까지는 그렇다고 칩시다. 칠 수 있는데 계산이 될 텐데, 자, 이게 100만 원이 빠져가지고 마이너스 10%가 됐다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 손실이 1000만 원이 나는 거예요. 1000만 원이라는 거는 마이너스 100만 원에 10개니까 손실이 1000만 원이 나는 건 이해가 될 텐데, 자, 이런 경우에는 내 원금이 1000만 원이었는데 손실이 1000만 원이 되는 순간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더 이상 이 권리를 내가 유지를 하고 있을 수가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여기에 대한 증거금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는데, 그 내가 이거 권리를 사기 위한 증거금을 1000만 원을 넣었었는데 이 1000만 원이 다 사라져버린 시점이 된 거잖아요. 여기서 900만 원을 찍는 순간에는 그래서 제 포지션이 날아가게 되고 저는 이제 이 증거금 1000만 원을 이제 날리게 됩니다. 이걸 이제 마진콜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극단적으로 좀 예를 들면서 이제 이거 10배를 예를 들다 보니까 10%가 변하면 이게 마진콜이라 납니다. 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반대로 얘기해서 이거를 이제 5배를 치면 마이너스 20%가 했으면 마진콜이 날 거고, 그 다음에 뭐 2배를 치면 마이너스 50%가 나야 이제 마진콜이 된다. 뭐 이런 건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상방으로는 내가 10배를 쳤을 때는 10%만 이동을 해도 원금의 2배가 된다. 하지만 뭐 이게 뭐 5배를 치면 20%가 올라야 원금의 2배가 된다. 뭐 이런 식의 그 개념은 좀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 다 이해가 되실 거라 생각하는데, 자, 이제 숏일 때는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숏일 때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 개념이에요. 다만 똑같은 개념인데, 내가 이 1000만 원이라는 이 시점에서 저는 이게 내릴 것 같은 거예요. 이게 내릴 것 같아서 지금 현재 보유금 1000만 원에 10개를 팔 수 있는 권리, 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제 그 앞에 거는 살 수 있는 권리라고 했으면 여기는 팔 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가격이 나중에 어떻게 변하든 간에 나는 1000만 원 기준으로 팔겠다 라는 개념으로 이제 접근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저는 이제 생각했을 때 이게 숏, 결국 내린다는 거에 베팅을 했었으니까 이게 실제 5%가 내리고 10%가 내리면 앞에서 롱의 케이스처럼 반대로 저는 이득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때 50만원치의 차액이 발생했을 때 이거를 제가 기존에 이제 내린다는 권리를 사놨었기 때문에, 이때 내린다는 권리랑 이제 청산을 하면 요게 이제 50만원의 10개인 500만원이 이득이 되게 되는 뭐 이런 개념입니다. 자, 이게 이제 숏이 개념이 조금 잘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어떻게 좀 생각하시면 되냐면, 우리가 먼저 팔기를 먼저 파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제가 현재 지금 아무런 현물이 없는데 현물 10개의 비트코인을 일단 팔아버렸어요. 시장에다가 내가 10개를 팔았어. 얼마에다가? 1000만 원에다가. 자, 근데 이 시점에서는 제가 지금 뭐 청산을 하려고 해요. 이 권리를 이제 그만 가지고 있을 때는 뭐라 하냐면, 시장에서 950만 원에 이거를 다시 사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경우는 아까 1000만 원에 팔았죠? 1000만 원에 팔았는데 실체가 없이 팔았었단 말이에요. 근데 실체가 있을 때, 가격이 떨어졌을 때 950만 원에 이렇게 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50만 원치의 이득을 제가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팔고 이때 그 물건을 메꿔 나는 개념이니까
이거는 이제 주식의 이제 공매도, 이거 좀 해보신 분들은 공매도를 좀 생각해 보시면 편하실 텐데요. 그 세력들이 그렇잖아요. 자기들이 주식도 없으면서 그 주식을 먼저 주가를 떨어뜨리게 파는 거죠. 계속 팔아져 있기면,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가 있으면 삼성전자가 5만 원이었는데 얘들이 주식도 없으면서 5만 원에다가 뭐 10주를 팔아버린 거예요. 그럼 10주를 팔은 다음에 가격이 걔들이 팔아가지고 가격이 내렸을 때 뭐 4만 5천 원이 됐다. 그럼 그때서야 그 주식을 사가지고 갚아버리는 거죠. 왜? 아까 내가 팔았던 것들에 대해서 갚는 조건은 언제든지 선결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익을 노리는 거래가 되는 거다. 라는 게 이제 숏 거래다. 라는 거고, 이거는 결과적으로 언제 쓰면 좋다? 가격이 뭐 내릴 것 같은, 이번에 대표적인 게 리플의 뭐 스냅샷이라든지, 아니면 비트코인 캐시의 스냅샷이라든지, 이런 경우라든지, 아니면 뭐 갑자기 악재가 닥쳐가지고 코로나 환자가 엄청 뭐 늘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시장 전체가 경색을 할 수 있으니까, 이때는 단순히 그냥 현금 관망도 있지만, 이때는 이거는 뭐 큰 메가토급이다. 뭐 어디가 해킹을 크게 당했다. 이런 경우에는 뭐 빠르신 분들은 여기 숏을 진입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반대로 이거는 근데 만약에 내가 생각했던 그 포지션의 반대인 롱 포지션, 그 가격이 올라버리면 10%만 올라도 이렇게 청산이 되는 뭐 이런 케이스가 이제 발생을 할 수 있다라는 거는 당연히 리스크로 알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뭐 전체적인 이제 마진이 어떻게 돌아가는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제가 설명을 드렸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조금 이제 좀 디테일하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린다면 뭐냐면, 제가 이제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는, 이제 오늘 소개를 시켜드릴, 실제 하는 법을 소개시켜드릴 바이비트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그리고 저희가 그 암호화폐 시장에서의 마진과 현물이 어떤 건지 좀 보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코인 마켓캡이라는 사이트를 가시면, 누구나 이제 보실 수 있는 사이트인데요. 요거에 보면 마진 거래소 순위가 나와 있어요. 마진 거래에 대한 그 거래 금액, 이런 것들을 이제 표현하는 데인데요. 여기 보시면 그 1등은 바이낸스죠. 뭐 글로벌 제일 큰 거래소니까 그 바이낸스고, 2등이 후오비, 그리고 이제 3등에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리려는 바이비트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진을 하셨던 분들은 좀 아셨겠지만 비트맥스 절대적인 강자였어요. 근데 여기가 이제 최근에 하도 렉도 많이 걸리고 해서 저도 사실 이걸 해서 넘어왔는데, 그래서 여기가 뭐 지금 이제 5등 내려와 있고요. 자, 근데 실질적으로 보면 마진 전용 거래소는 실질적으로는 바이비트, 그 다음에 이피트제트도 마진 전용 거래소는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비트맥스, 그 다음에 FTX, 여기도 완전 마진, 일반 조금 있지만 결국 이제 마진이 좀 많이 있는 거래소들인데, 그래서 마진 거래소 중에서는 그래도 현재 제일 잘 나가는 거래소를 제가 오늘 소개시켜드릴 거다. 그래서 제가 뭐 이상한 뭐 좀 허접한 진짜 듣보잡 거래소를 소개시켜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비트맥스보다도 오히려 거래량이 맞는, 하루 1 거래량이 맞는 거래량도 많고, 그 다음에 인터페이스도 편해서 소개시켜드리는 거니까 그 부분은 조금 알고 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게 마진 시장 자체가 실제 저희가 일반적으로 거래하는 현물보다 거래 대금이 더 많아요. 실제 거래가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낸스만 봐도, 바이낸스는 양쪽 다 있는데요. 여기서 보면 이제 67억 불 정도 되죠. 67억 불, 그러니까 하루 한 7조 정도 거래량이 나오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93억 불이니까 뭐 더 많죠. 저희 그 돈으로는 한 10조 가까이 되겠죠. 그러니까 실제 거래 대금으로 치면 마진 거래소가 마진 거래량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뭐 현물 거래 대비해서 마진 거래가 이러한 그 유동성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검증이 되어 있으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좀 안심을 하셔도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그 바이비트에 좀 가입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이제 그 레퍼럴 링크라고, 이제 가입을 해주시면 저한테 약간의 수수료가 제가 좀 받을 수 있는 그 링크예요. 뭐 다른 뭐 업비트라든지 이런 거 가입하실 때도 많이들 보셨을 건데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http에 partner.bybit.com/b에/코리니를 치셔도 되고요. 아니면 제가 여기 상단에, 우측 상단에 지금 여기 요 부분에 링크가 나갈 건데요. 요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바로 여기 이어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 보게 되실 화면이 두 가지 화면이 있는데요. 여기는 뭐 다른 거 별로 요구하는 게 없어요. 뭐 바이낸스 가입해도 뭐 여권 인증이나 이런 게 있는데 그런 거 없고, 여기는 이제 그냥 그 코인 그러니까 우리가 원화입금은 안 되거든요. 원화입금이 안 되고 코인으로만 받기 때문에 그냥 간단합니다. 이메일 계정만 적어주시면 돼요. 이메일 적고 비밀번호 2번 적으라고도 안 해요. 이메일 적고 비밀번호 적고 등록하신 다음에요. 뭘 하시면 되냐면, 등록하신 이메일로 그 코드가 하나 갈 거예요. 그럼 전송이 됐으면 그 이메일 코드가 6자리 정도가 될 텐데, 그거를 입력하시면 이제 회원가입이 완료가 되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메일만 있으면 내가 뭘로든지 이제 회원가입이 바로 가능하다.
라는 점을 뭐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여기에 이제 구글 OTP라든지 이런 거는 들어가서 이제 설정이 가능하니까요. 뭐 그런 보안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해킹이나 이런 위험에서는 뭐 안전하다고 생각하셔도 될 거니까 OTP가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이제 가입을 하셨으면 결국 이제 뭐 입금 출금하는 방법이 필요하겠죠. 입금 출금하는 방법이 필요할 텐데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이렇게 이제 제가 이게 모바일 기준인데요. 모바일 기준으로 본인 이메일 주소가 나올 거고, 요거를 아래 표시로 눌러보면 이제 나의 자산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럼 나의 자산 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뭐가 있냐면 입금 출금을 지원하는 게 여기가 지금 이 거래소에서는 5개를 지원을 해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오스, 리플, 그 다음에 USDT 이렇게 5개를 지원을 하는데 실제 다른 거래소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밖에 지원을 안 해요. 하지만 여기는 여러 가지를 좀 지원을 하니까 그것도 좀 좋다고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요 안에서 이 각각의 코인들 안에서는 이게 스위칭이 바꿔가지는 게 교환이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비트코인으로 입금을 시켰지만 뭐 이더나 이오스나 이 시장에 가고 싶어서 이렇게 교환한다는 것도 메뉴가 있거든요. 그 메뉴도 이제 나중에 한번 뭐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입금은 이제 상시 그냥 언제든지 입금이 가능하고요. 다만 출금은 모든 마진 거래소들이 마찬가지인데 상시 출금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 좀 변동성이나 이런 이슈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있는데요. 실제 이제 비트맥스 같은 경우는 하루 한 번, 우리나라 시간으로 22시에 지금 가능하고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하루 3번, 우리나라 시간으로 새벽 1시, 그리고 9시, 그리고 17시, 이렇게 1일 3회 지금 출금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고객들이 꽤 많나 봐요. 뭐 다른 이제 이렇게 마진하시는 유튜버나 이런 것들 보시면 요즘 다 바이비트 사실 쓰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 때문에 영향인지 국내 사용자가 많아서 한글화라든지 고객센터가 전부 다 한국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싱가포르 기반인데요. 싱가포르에 본사가 있는 회사인데 그런 거 대비해서는 정말 뭐 다 한글화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사용하기 편하실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실제 인터페이스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려고 하는데요. 복잡하실 거예요. 복잡하실 건데 먼저 이제 홈페이지 기준으로 제가 소개를 시켜드리면 홈페이지 상단에 보시면 이제 거래하기라는 버튼이 있을 겁니다. 그 거래하기 버튼을 누르시고 나면 이렇게 인버스 무기한이라고 해서 BTC의 USD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USDT 이래가지고 무기한 계약이라 했고 BTC의 USDT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왼쪽 편에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저희가 이 코인 입금을 받았잖아요. 비트나 이더나 이오스나 리플을 입금을 받았었는데 요것들 개별 코인들을 보유하면서 매매를 하는 거예요. 즉 내가 이 BTC USD에서 거래를 할 때는 비트코인이 있어야 거래가 되는 거고요. 이더 USD 있을 때는 이더가 있어야 거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이제 아까 말했던 롱 오른다 아니면 숏 내린다 이렇게 이제 그 권리를 사고 팔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이 반대쪽에 있는 그거는 이제 USDT, 우리가 테더라고 하죠. 테더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테더를 가지고 비트, 이더, 비켓, 그 다음에 이거 체인링크, 그 다음에 라이트코인, 그 다음에 테저즈까지 요렇게를 거래를 할 수 있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는 USDT. 근데 이제 USDT가 없다. 그런 분들은 뭐 리플이라든지 뭐 비트코인 보내셔가지고 USDT로 바꾸는 이런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교환이라는 메뉴가 있으니까 그거는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는데 어쨌든 거래 방식이 이런 차이가 있는데 그 거래 방식이 차이가 있다 보니까 약간의 인터페이스 차이, 그 다음에 이제 실제 좀 조건의 차이가 있어요. 먼저 개별 코인을 해서 하는 방법은 이게 이제 기존에 비트맥스 쓰셨던 분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익숙하실 텐데요. 먼저 여기서 보면 이제 지정가, 시장가, 아니면 조건부,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라 생각해요. 지정가라는 거는 내가 원하는 가격을 지정해 놓은 다음에 거기서 이제 하는 거고, 시장가는 바로 난 체결시키고 싶어. 이렇게 시장가로 긁어버린다. 라는 뜻이고, 조건부는 요거죠. 내가 예를 들어 현재 손절선을 정한다든지, 현재 가격이 이거보다 더 내려오면 나는 손절 칠 거야. 라는 걸 정하거나, 아니면 익절선. 이게 이제 한번 치고 올라갔을 경우에는 내가 이제 익절 치겠다. 뭐 이런 개념. 뭐 그런 것들. 어쨌든 그런 조건을 걸 때 이제 사용하는 메뉴고요. 그리고 여기 보면 교차와 격리라는 게 있는데 요게 좀 개념들을 잘 모르시더라고요. 뭐냐면 교차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던 증거금, 저희가 앞에서 1,000만 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000만 원을 전부 다 이제 보증금으로 거는 거예요. 내 가지고 있는 이 1,000만 원을 1,000만 원치의 비트코인을 전부 다 증거금으로 거는 거다라고 출발하는 거고, 격리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제가 지금 여기는 격리를 선택해 놨거든요. 그럼 격리해서 7배를 했을 때 그러면 요거는 별도로 이제 떼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떼어서 한다는 말이 뭐냐면
내가 7배라고 했으니까 아까 1비트코인이 아까 1000만원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1000만원 했는데 제가 7배를 때렸으면 비트코인 7개까지 살 수가 있다고요. 그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서 제가 이걸 격리라고 해놓고 7배를 때리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제가 비트코인을 7개까지 살 수가 있는데 제가 3.5개만 샀다고 해볼게요. 절반만. 제 권리로 1000만원치의 권리로는 7배 때리면 비트코인 1000만원짜리 7개를 살 수 있는데 3.5배만 때렸다는 거는 때리면 제 증거금 1000만원을 다 안 쓰고 제 증거금 500만원만 증거금으로 이제 맡긴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자, 대신에 이게 7배를 때렸기 때문에 이 7배에 해당하는 뭐 14%가 변하게 되면 당연히 청산은 되겠죠. 근데 그 청산이 됐다고 했을 때 교차익 같은 경우에는 7배 때렸기 때문에 그 7배들은 1000만원이 다 날아간다 하면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500만원만 떼어서 증거금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거 뭐 이런 차이가 있겠다라는 건데 결국 어차피 근데 이거를 내가 7배 때려가지고 비트코인 7개를 구매를 했었으면 똑같이 1000만원이 날아가는 건 똑같아요. 근데 이제 계산이 편한 게 격리가 사실 저는 좀 계산이 편하더라고요. 제가 따로 딱 증거금을 떼서 관리를 할 수 있으니까 편했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하시는 분들이 한번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제 USDT의 경우를 좀 설명을 드리면 요게 조금 특이해요. 특이한 게 어떤 게 특이하냐면 이제 비트맥스 쓰시다가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좀 많이 바랬던 기능이실 텐데요. USDT를 가지고 매매를 하게 되면 어떤 게 좋냐면 이게 포지션 오픈, 포지션 청산이라는 메뉴로 바뀌어가지고 포지션 오픈 메뉴를 선택을 해가지고 여기서 하면 포지션을 말 그대로 연다는 얘기예요. 그럴 경우에는 내가 롱 포지션을 가지면서 숏도 동시에 가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그리고 배율도 다르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롱에서는 이 롱 포지션을 10배짜리를 때리고 그다음에 숏 같은 경우는 50배짜리를 때렸다고 쳐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내가 장기적으로 봐서는 롱일 것 같은데 지금 단기적으로 봐서는 이거 지금 뭐 저항선을 맞아서 한번 떨어질 것 같은데 뭐 이럴 때는 롱을 청산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단기간 기간 동안은 잠시만 내가 숏을 들어가는 거죠. 뭐 배율을 내가 50배를 한다는 거 아니에요. 뭐 20배를 해서. 그리고 이 롱 포지션을 기존에 계속 유지하면서 숏만 잠시 이렇게 치고 나올 수 있는 요런 게 가능하다. 이게 이제 실제 마진을 해보시는 분들은 뭐 이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게 우리가 차트라고 하는 게 사실 항상 이렇게 한쪽 방향만 가는 게 아니고 흐름이 있잖아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이렇게 흐름이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이게 롱이라서 그냥 치고 싶은데 요것도 사실 또 먹고 싶다고요. 근데 이게 언제까지 정확하게 내려갈지 모르기 때문에 일단 장기 추세는 롱 포지션을 유지하면서 요 기간만 딱 숏을 좀 치고 싶을 때 이때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 오픈할 수 있다. 얘를 유지하면서 동시 오픈이 가능하다. 라는 게 장점이다. 라는 걸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기본적인 이제 설명들은 다 드렸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실제 제가 인터페이스를 한번 들어가보면서, 거래하는 법을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펀딩피라는 개념이 있어요. 펀딩피라는 거는 여기 제일 위에 보면 펀딩 해가지고 뭐 0.1%, 0.207%라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무기한 계약이란 말이에요. 무기한 계약이라는 말은, 우리가 이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데, 대비해가지고, 끝나는 시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선물이라고 하는 우리 일반적인 시장에서는, 우리가 무슨 몇 월, 12월 말물, 이런 게 있다고요. 무슨 말이냐고 하면, 12월 말물이라고 하면, 그때 되면 이제 한번 정리를 한다는 거예요. 정리를 해야지, 현물하고의 가격 차이가 안 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무기한이기 때문에, 현물하고 거래 차이가 많이 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뭐냐면 장기적으로는 다들 이게 우상향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냥 쭉 지고 있는 거예요, 배수를.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항상 미래 가치가 크다 보면 현물 가격은 지금 이게 10,000불인데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미래 가치 때문에 크기 때문에 이게 20,000불씩 막 가격이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 나는 무조건 오를 것 같기 때문에 오를 권리만 사는 사람이 많게 되면 이런 현상이 괴리가 생길 수 있는 거죠. 현물과 선물의 우리 지금 말하는 마진 거래소의 가격 괴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것들을 이제 좀 조정할 수 있는 진영이 이제 펀딩피, 그리고 이자라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모든 케이스는 아니지만 일반적인 케이스에서는 이렇게 펀딩피가 있으면 롱이 내는 거예요. 롱을 잡고 있으면 내가 항상 이자를 내야 된다. 그게 하루 3번, 8시간을 내야 돼요. 8시간에 한 번씩 내야 돼요. 출금 시간은 똑같았죠. 1시, 9시, 한국 시간 17시. 자, 그래서 0.01%씩 하루 3번 내면 이것만 해도 0.03%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이율이 부담이 되니까
내가 이제 상대적으로 숏도 잡으려고 하고 이런 가격이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실제 가격과의 괴리가 이제 조정이 되는 거죠. 자, 그게 항상 0.01이냐? 그건 아니에요. 이게 롱이 많이 강하다. 그러면 0.0207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더 숫자가 커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그 반증이 되겠죠. 왜? 롱이 잡은 사람이 엄청 많다는 거예요. 더 많다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미래 가치가 크기 때문에 펀딩피를 내서 좀 그런 걸 조정하겠다라는 개념이 생기는 거고, 또 반대로 어떤 케이스도 있냐면 하락이 너무 거슬 때는 이게 마이너스가 뜰 때도 있어요. 여기 앞에 마이너스가 붙거든요. 그럼 마이너스가 붙으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말 그대로 마이너스 0.01이다 라고 하면 내가 롱을 쳤으면 오히려 펀딩피 이자를 받는 거예요. 되셨나요? 앞에 설명을 안 드린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그럼 아까 이게 그냥 플러스 0.01일 때는 숏이 펀딩피를 받아요. 롱은 펀딩피를 내고 숏은 펀딩피를 받아요. 그러니까 숏을 좀 더 치라 이런 얘기죠. 권장하는 거죠. 다른 포지션을 권장시켜가지고 현물과의 그 괴리를 좀 줄이다. 포지션의 비율이 어느 정도 일정하게 만들어준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최종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펀딩피라는 개념이 있고, 이 펀딩피라는 개념은 그냥 일반적인 그 플러스 그냥 0.01 이 경우에는 우리가 하루 3번의 롱, 그러니까 내가 그 오른다는 베팅한 사람들은 이자를 내야 돼요. 숏, 내린다에 베팅한 사람은 이자를 받는다. 그리고 이게 마이너스가 붙으면 그게 개념이 반대가 된다. 라고 이제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제가 한번 화면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화면을 보면 설명을 드릴 텐데, 요게 지금 이제 그 일반적인 우리 그 화면이죠. 화면인데, 여기서 이제 거래하기를 눌러보셔서 여기 봤던 뭐 비트코인, USD 이런 걸 이제 들어가 보실 수가 있는데요. 자, 이런 거를 이제 들어가 보시면 이제 그 가격을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지금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 교차라든지 격리 이런 걸 선택할 수 있고, 여기서 이걸 눌러서 배율을 바꿀 수가 있는 거죠. 배율도 바꿀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가격이 여기 그 오더북들이 많이 있잖아요. 오더북이 많이 있는데 내가 지금 뭐 23,200원에 23,200달러에 수량 한 뭐 100달러치. 이거는 이제 USD라는 거는 100달러치를 사는 겁니다. 아까 그 100달러치를 이렇게 매수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이제 확인 눌러버리면 제 이제 포지션이 잡히겠죠. 제가 아까 100개를 잡고 있었는데 100개를 지금 더 잡았어요. 그럼 200개, 200달러치의 제가 가치를 잡은 거죠. 그럼 이 200달러치의 가치니까 이게 그 제 증거금은 지금 5배였으니까 40불만 가지고도 지금 증거금이 잡혔던 거고요. 그 40불이고 여기 0.0017이라는 거는 저희 비트코인 개수가 0.0017개를 이렇게 했다라는 거고, 제가 평균 단가가 23,197이고 아까 100개 가지고 있었던 거에다가 100개를 추가한 거니까요. 그리고 강제 청산되는 가격, 마이너스 20% 되는 가격이 19,412불이다. 그래서 19,412불이 되기 전까지 저는 여기다가 중간에 물을 타든지 아니면 그 전에 청산을 하든지 이런 거를 이제 해줘야겠죠.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USDT, BTC, USDT, USDT 가지고 거래하는 거에 가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지션 오픈, 포지션 청산이라는 포지션이 있어가지고요. 여기도 지금 이 가격이 달라요. 아까는 23,200불이었는데 약간 낮죠. 그래서 요거에 제가 뭐 한 또 여기는 이제 비트 개수로 하거든요. 제가 0.001 비트치를 한번 오른다에 한번 사볼게요. 자, 이렇게 사면 여기 보면 포지션이 이제 BTC USDT에 0.001 이렇게 이제 그 잡히게 되는 걸 볼 수 있고요. 이것도 손익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제 확인을 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포지션 증거금은 제가 61 USDT 61,000원치의 USDT로 이렇게 지금 잡고 있다라고, 그 교차니까요. 교차로 제가 지금 잡은 거고요. 자,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아까 얘기했지만 매도로 이제 또 잡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포지션을 제가 이렇게 매도로 또 잡아볼게요. 이렇게 잡아보면 이런 식으로 오르고 내리는 거를 제가 상대적으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잡을 수가 있죠. 이렇게 잡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거를 제가 지금 교차로 잡아서 그런데 격리로 이렇게 이제 바꾼다고 생각했을 때, 네, 지금 이거는 그 제가 양방향을 다 잡고 있으니까 격리가 안 바뀌는데 나중에는 이제 격리로 바꿔서도 처음부터 이제 잡을 수 있을 거고요. 그리고 요렇게 이제 오픈을 한 거면 포지션 청산으로 가서 제가 이거를 그만하고 싶으면 제가 아까 지금 23,155에 잡았던 게 약간 올랐네요. 올랐는데, 자, 그러면 17,600불에 제가 이거를 100% 가지고 있는 거를 매도로 청산, 지정가에 이렇게 지정가에 176에 매도로 청산 이렇게 눌러주면, 네, 확인 눌러주면 주문이 들어가겠죠. 176에 이제 해서 이게 걸리면 하나 사라질 거고요. 포지션이. 그리고 이제 요거 지금 숏 오픈하는 것도 사라졌죠. 롱이 사라졌죠, 여기. 근데 숏은 이제 남아 있는 거죠.
숏 있는 것은 제가 밑에서 나중에 한 뭐 23,100 이렇게 한 다음에 제가 매수로 청산. 왜냐면 이미 팔아놨기 때문에 이제 반대되는 게 매수로 청산을 해야 되니까 매수로 청산하면 23,100에 이렇게 이제 걸어 놓는 게 되는 거죠. 여기 파란 줄이 하나 보이시죠? 이렇게 되면 나중에 23,100원까지 내려오면 제가 어느 정도 익절을 할 수 있는 뭐 이렇게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이제 살펴봤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또 저희가 핸드폰 창에서도 볼 수가 있어요. 핸드폰 창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핸드폰 창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게 실제 제 핸드폰 어플인데요. 왼쪽에서 보시면 이게 홈 화면이고요. 홈 화면에서는 전체적인 가격이라든지 이런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에서는 이제 차트 이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차트도 이렇게 지정을 하면 지금은 이제 BTC, USDT 차트인데요. 이렇게 차트를 이제 확인하실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가운데 가장 큰 데 있는 동그란 게 이게 거래하기라서 PC에 있는 내용이랑 거의 비슷해요. 이렇게 이제 PC에 있는 내용하고 비슷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알림은 뭐 이런 입출금 알림, 그 다음에 자산 같으면 요 자산을 가면 이거는 제가 실제 지금 쓰는 게잖아. 여기 입금 출금 기능, 그다음 교환 기능 이런 게 다 이제 보실 수 있는 이렇게 시스템이 갖춰져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요게 지금 저희가 항상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어요. 이벤트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런 이벤트도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이 조금 좀 꿀을 빨 수 있달까? 뭐 이럴 케이스가 있을 텐데요. 지금 하고 있는 이벤트를 하나 소개시켜 드리면 이게 지금 제가 어디 들어왔냐면 여기 프로모션에 최신 프로모션을 가보시면 있어요. 최신 프로모션을 가보면 현재 지금 입금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이 이벤트를 참여를 하시면 최초 입금할 시 가입을 하시고 첫 입금을 할 때 비트코인이나 리플로 이제 포함해서 입금을 할 때 첫 입금을 하게 되면 바로 10불을 10달러, 만원이죠. 만원을 주고요. 처음 입금할 때 400리플이면 얼마죠? 저희가 지금 한 얼마죠? 계산이 안 되네. 20만원인가요? 20만원 이상 하면 20불 입금을 주고 그 다음에 1200 1200리플이면 얼마죠? 60만원인가요? 그렇죠. 한번 계산해보세요. 60만원 맞네요. 60만원이면 50불. 그 다음에 4천이니까 500원 치면 200만원 이상 입금하면 100불. 100불이면 10만원이잖아요. 입금이 가능하니까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 첫 입금 때만 가능한 거예요. 첫 입금 때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게 누적이 안 된다. 즉 이제 내가 처음에 2000 리플 넣고 또 2000 리플 넣었다고 그럼 한 방에 4000 리플 적립되는 게 아니라 처음 입금했을 때 2000밖에 안 됐으니까 요 1200 단위에 이렇게 되는 거니까요. 그거는 확인하셔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거 증정금 100불이면 지금 이게 거의 200만원 넣어서 100불이니까 5%를 지금 먼저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도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잘 찾아서 이벤트도 참여하시고 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영상은 일단 여기까지고요. 이렇게 제가 마지막 다시 이 장을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면 항상 장점, 파란색으로 표시한 장점이 있지만 단점이 있다. 이 점은 이제 여러분들이 유의하셨으면 좋겠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럼 여러분.